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 위기 이후에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대형 은행들의 이 수익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대로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먼저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3월 초순 중순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 지난 1, 4분기의 실적이어서 뭐 3분의 1 이하의 기간 동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나 그 은행 사태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 4분기 실적 가지고는 그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3분의 1 이하의 내용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대형은행들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뭘 동시에 하냐면은 그 상황 얘기들을 되게 해주고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추세가 나오는데 큰 방향으로 보면은 은행별 차이가 많다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된 은행도 있고 또 어려운 은행도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일정한 유형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네네. 그러니까 뭐 대형 은행이라 그래도 잘 된 은행도 있고 안 된 은행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전반적으로는 대형 은행으로 이익도 늘어나고 대형 은행으로의 예금도 몰려간 현상에 이제 나온 것이 눈에 띄는 현상이고요. 또 그 중소형 은행 이제 약 한 자산 규모로 500억 불 이하의 은행들로 보면은 그 중에서 실적 발표하는 은행 중에 자산 매각을 심하게 했다. 그것은 뭐냐면 예금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행들은. 그래서 그 경우는 자산 매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1, 4분기 실적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 3분의 1 이하의 내용만 그 기간만 반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1, 4분기 실적 가지고 금융권 문제가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은행도 대형은행, 중형은행, 그 다음에 중소형은행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또 거기서도 차이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내용 면에서도 그 안에서조차도 대형은행, 중형은행 그들 안에서조차도 실적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은 이번 1, 4분기 실적 가지고 은행권의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은행 실적이 좋다든가 아니면 나빠졌다든가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뭐 대형은행 자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대형은행에서 자꾸 돈을 소형은행에서 중소은행에서 자꾸 돈을 빼서 대형은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소은행들의 지금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보통 그 대형은행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형은행, 그 다음에 중소은행 순서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도 나오고 있어요. 중소은행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중소은행들은 예금이 줄어든 것이 좀 보이죠. 그것은 뭐, 이 심리적인 현상으로 예금을 그 FDIC 예금 보험금보다 많이 갖고 있는 대형 손님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망하게 할 수 없는, 영어로 얘기하면 too big to fail이라고 그러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망하게 했다가는 미국의 금융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쪽은 우리나라 말하면 대마불사죠. 이런 쪽은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금이 몰려가는 현상은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1,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각 은행의 이제 CEO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지난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되면서 지역은행들이 손쉽게 고객 예금을 유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저축 계좌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궁금한 거는 은행들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려면은
유치된 그 돈을 잘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높은 금리의 그 이자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산 운영이 잘 못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점이 지금 그 지난번에 그 JP 몰간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도 얘기한 지금 당장의 긴급한 은행의 위기는 사라졌다. 그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근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제 은행은 뭐 많은 은행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은행도 몇 개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 그런데 많은 은행들은 싼 금리의 예금을 가져와서 이제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해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은행에 예금이 줄어들어가지고 대형은행으로 간다든가, 또는 은행권 전체에서 예금이 빠져서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본인들의 그 자금원이 되는 예금이 부족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가져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은 뭐냐면 빌려오는 거예요. 다른 그 은행권은 이제 가장 많이 빌려오는 데가 페더럴 홈론 뱅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행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연방 기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빌려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쪽에서 돈을 빌려면 금리가 예금보다는 높아요. 그래도 만약에 예금을 더 이상 가져올 능력이 없다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차입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예금주들이 은행권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나가거나 이런 것에 대비하면은 금리를 올려주면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니까 당연히 고위험에 대해서는 고보상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은행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예금 이자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제 대출로 연결이 돼서 대출 쪽에서의 금리가 아무래도 예금보다는 높으니까 그 차액을 이익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은행들이 예금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지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이 늘지 않는데 있는 예금이라도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려주게 되면은 네. 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액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은행들이 그만큼 수익력이 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1사분기 실적 발표하는 은행 중에서 약 한 370억 불 정도 해당하는 은행의 실적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늘지 않고 예금은 줄고 준 것을 더 고금리로 메꾸다 보니까 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한 은행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은행권의 수익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지금처럼 예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주면은 이제 수익력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좀 예상과 달리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주택 판매 가격도 지금 또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시장에 이제 그 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가 많이 줄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의 추세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한 달 정도 넘게 그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그 주택 금리, 몰기지 금리가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주저하시다가 최근에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냐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나온 그 하락 소식은 이 협회 자체가 얘기하기를, 협회에 그 우리 로렌스 윤이라고 하는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상은 계속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달 3월의 하락 부분은 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인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주택 시장이 활성화가 돼도 주택 거래량이 줄 수가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도 워낙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여기는 지금 뭐가 작용을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셀러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안 내놓는 거예요.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뭐 직장이 옮겨져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이런 사정이 아니면 지금 주택을 팔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을 팔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지금 현재 주택들은 거의 다 모기지 금리가 3% 초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팔고 같은 규모의 집으로 이사를 가도 금리가 지금 6.2, 6.3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면 거의 2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옮기자마자 페이먼이 굉장히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워낙이 주택 시장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현재 저금리의 주택 몰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팔려고 생각을 해도 주택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공급이 딸려서 이 주택 판매가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스 이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코멘트는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금리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쯤 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많이 좀 둔화하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이제 주택 시장은 분명히 좀 회복기에 들어가는가라고 본인은 본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 게 지난 한 2, 3개월 정도는 분명히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연준의 경제동향 종합보고서 베이지북이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고 해요. 그러면 또 경기 침체 이러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네, 그 베이지북을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코멘트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네, 그걸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뜻은 아니었고요. 거기서 네. 얘기한 내용은 네.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뭐 변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제 베이지북에서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6주 동안에. 이 베이지북은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통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전화 응답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그냥 알아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데 한 가지 이 베이지북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유는 이 통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 베이지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준의 그 베이지북에 어제 공개된 것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별로 강조 안 됐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첫째는 은행권 분위기는 많이 나빠졌다. 그리고 대출 기준이 강화됐고 또 소비자들 역시도 대출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이 좀 보인다는 거고 고용은 좀 그러니까 고용 증가가 좀 이렇게 둔화하는 것 같긴 한데 임금 상승은 별로 줄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줄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밌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계속 좋아요.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 페이먼이 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판매 가격은 지금 올라가는 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이 뭐냐면 주택 페이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 페이먼이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이에 월급이 오른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은 조금 소비력이 늘 수도 있어요. 느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구재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큰 돈을 내야 되는 이게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잘 안 쓰지만 간단하게 쓰는 것, 특히 그 서비스 부분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베이지북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제 주택 시장은 좀 둔화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결국은 여전히 강한 고용과 잘 버티는 소비로 인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에 네.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베이지북의 얘기는 지난 조사 기간에 나타난 결과로 보면은 은행권 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경제 전반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단계는 아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고 고용이 강하고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 미국 경제는 잘하면 연착륙 내지는 그 저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그 베이지북에 그러한 내용에 네.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